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한번 준비했어요. 사람들은 왜 다단계를 사람들은 선택을 할까? 이유는 간단하죠. 이제 시스템 소득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편견이 생겼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먼저 왜 다단계를 사람들이 선택을 할까? 그럼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시스템 소득은 어, 로버트 키요사키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를 가난한 사람은 수입에 관심을 갖고 부자는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현금 흐름의 4분면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이쪽에 2분면, 그러니까 봉급생활자, 그다음에 S분면, 자영업자 전문직, 그다음에 비즈니스 오너, 그래서 사업가,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자, 이쪽에 그 봉급생활자들은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직업. 좀 공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자영업자들은 임대 이렇게 해서 임대업 그 이제 가게를 이제 구해서 거기서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쉬는 날도 막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일을 한다. 뭐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업가 쪽에는 특징을 보면 시스템을 소유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일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돈으로 돈을 벌고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에 그 좌측에 있는 부분을 보면 봉급생활자하고 자영업자들은 그 우리가 일명 노동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부면에 보면 이 사람들은 시스템 소득, 뭐 인세 소득, 뭐 이런 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에 노동소득에 있는 사람들의 그 수입을 보면 95%의 사람들이 5%의 수익을 나눠 갖는다 그래요. 그다음에 시스템 소득에서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5%의 사람들이 95%의 수익을 나눠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 노동 수입 소득 쪽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시스템 소득에서 일하는 게 좋은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능력이 없거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방법 이거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내가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두 번째는 시스템을 내가 사거나 또 세 번째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곳에 참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부자빠 가난아빠의 그런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우화해서 보면 이제 돈이 자동으로 이제 생기게끔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것은 월급 봉투 1000개를 얻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 그 파이프라인의 우화 저자의 그 헤지스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의 우화를 보면 음, 그 파블로하고 이제 브루노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두 친구가 일단 그 물통 기르는 나른 일을 하다가 파블로가 어느 날 우리 이렇게 물통을 나르는 일을 하지 말고 파이프라인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이런 거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파블로는 이제 브루노는 이제 거절을 했죠. 그래도 이제 파블로는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파이프라인은 완성됐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면 이렇게 너무 좋은데 만들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파이프라인의 효력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시스템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가 무너지거나 이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이 폴 제인 필저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폴 제인 필저 이제 이분은 세계적인 경제학자고 사업가고 베스트셀러 저자인데 이분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그것에 큰 돈이 있는 거다.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사용되고 있는 이 방법은 앞으로 큰 돈이 오가는 사회에서 더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 미국 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약에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잘 됐으면 문제가 편견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왜 이런 편견들이 생겼는지 다단계에서 피해가 크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보면 이강남의 그 SNK, 숙민코리아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2002년도에 이제 구속을 했던 그런 사건들, 그다음에 주수도, 제이유, 그러니까 2006년에 업계 퇴출 및 구속된 그런 사건들, 그다음에 이제 이 조이파 사건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이 BMC 회사를 만들어서 2008년도에 이제 수배를 내렸는데 이제 도주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이런 큰 사건 말고도 회사가 잘 합법적으로 운영되다가 결국은 철수 및 폐업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크릿이라든가 메리케이 등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아,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강남의 이제 사건 첫 번째 이제 산융 이제 산업이라고 있는데 이 산융 산업은 설립이 이제 1988년도에 했어요. 근데 이제 스토리를 좀 보면 이 산융 산업은 이제 88년도 그러니까 야쿠자가 운영하는 이제 헬스용품 판매 이제 회사로 이제 저펜라이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 회사하고 한국인 투자자 이제 김모 씨가 이제 2억여 원의 이제 자금으로 이제 합작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이강남이라는 사람이 이제 취임을 해서 저펜라이프 소유 주식을 모두 인수를 하고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일본 그 저펜라이프가 이제 주식을 다 양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암암리에 이제 이렇게 같이 그 사업을 이렇게 같이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석유산업에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그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값비싼 이제 자석료를 팔아가지고 이제 폭리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세금까지 포탈해온 혐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좀 예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 개 그 원가가 자석료가 20만 원에서 40만 원가량 자석료 이제 이런 건데 5배가 넘는 이제 140만 원에서 한 270만 원까지 받고 이제 팔아 넘기는 이제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이제 사장 이제 이강남 씨하고 이제 간부들이 이제 89년 이제 여름부터 이제 자석료를 한 1,500원, 1,500억 원 어치나 팔고도 1,300억 원만 판매를 했다고 속여가지고 30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수사를 했는데, 근데 이게 피해 사례가 이제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검찰은 1991년 이제 8월 이제 그 산용산업 이제 산용을 공정거래 위반 혐의로 이건 이제 수사를 벌였는데 이게 피라미드식 판매를 규제할 만한 그 당시만 해도 관계법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규제를 중단하다가 이제 이런 맹점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도 이제 이게 피라미드 판매 방식은 이제 문제 삼지를 못해서 정부는 이제 1992년 이제 2월에 방문 판매법 방문 판매에 관한 특별법을 이제 입법 예고하고 그 피라미드 판매 방식을 규제하기 위한 그 관계 법령을 이제 정비 중이었던 거죠. 자, 그러고서 나서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제 숙민코리아 이제 SNK가 이제 숙민 코리아 이제 이거 약자인데 2001년도 5월 달에 이제 SK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 2002년도 말 기준으로 8만 7천 명이라는 그 판매 수가 이제 회원이 가입돼 있었고, 그다음에 매출액도 479, 약 한 500억 가량 매출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취급 품목은
건강의료 친구라 해서 자석료라든가 뭐 베개라든가 뭐 허리벨트 이제 이런 걸로 해서 건강보조식품 또 화장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자, 이거를 그 가입비 명목으로 이제 6천억 원 가량의 이제 돈을 챙긴 혐의로 이제 구속이 이제 됐죠. 그래서 그 이 SNK는 이제 2004년도에 이제 2004년도에 이제 5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판해서 숙민코리아 유통 방문 판매법 관련 시정 조치 불이행에 대한 고발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구속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주스도 사건인데, 자, 이거는 그 제이온 네트워크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한국 아메이가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 당시에는 제이온 네트워크가 매출이 1조 2,340억 정도로 매출을 올려서 그 당시에 이제 매출 순위가 이제 1위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보다도 두 배가량이 높은 그런 회사였었는데 자, 근데 요거 제휴 네트워크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위베스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매출이 한 2천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 제휴 네트워크하고 위베스트 인터내셔널이 이게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 마케팅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이 업체가 매출액이 1조 4천억으로 해가지고 그 공정 이제 다단계 그런 전체 매출의 43%를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회사가 2006년도에 이제 퇴출을 하게 됐는데, 자, 일단 이게 제휴 네트워크가 어떻게 해서 퇴출됐는지 이렇게 보면, 이제 사업 방법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만 사면 이제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이제 바로바로. 근데 이게 이제 소비 생활을 해서 우리가 이제 생활에 필요한 그런 생필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구매를 하게 되면 수당 지급을 하는데 얼마까지 줬냐면 250%까지 수당을 지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겠죠. 그러면서 그 자영업자들, 뭐 퇴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엄청 이제 이렇게 몰렸는데, 근데 이제 문제점이 이제 뭐냐면, 2005년도 이제 상반기부터 이제 경영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1조 뭐 한 1,600억 정도가 늘었는데 영업이익하고 이제 수익이 이제 LA 줄어드는 이제 그런 기형적인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회계감사를 맡은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아주 의문을 이제 제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수당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게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자, 주회장은 이제 주수 회장은 이제 지난 이제 2월 이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서 1조 8천억 원대의 사기 피해를 입히고 회사 돈 이제 284억 원을 횡령한 불법 다단계 사업 사기로 2007년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후에도 옥중에서 또 다단계 업체, 그러니까 치사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제 휴먼리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휴먼리빙은 지금 존재하지는 않고 그 2013년도에 2월 달에 이제 폐업한 거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 천억 원을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또 2020년도에 징역 10년이 추가로 확정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수도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별도의 이제 가석방이나 이제 사면이 없으면 판결을 채우고 나면 2029년도 그때 되면 나이가 73세가 된다는데 그때서야 이렇게 출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조이팔 사건인데 이 조이팔은 아까 이제 숙민 얘기했었죠. 숙민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2004년 독립한 조이팔은 그해 10월에 BMC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기 사업 방법을 어떤 걸 하냐면 의료기기 같은 거를 구입하는데 임대 골수익을 보장한다고 이제 그 마케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계좌에 440만 원. 그러니까 의료기 한 대 가격을 투자를 하면 8개월 동안 매일 2만 6천 원에서 4만 2천 원씩 166차례에 걸쳐서 약 581만 원의 수익을 그러니까 30%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그 투자자들이 몰렸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러면서 또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내부 직급을 높여준다고 꼬드겨가지고 친척하고 지인을 데려게 하는 수법으로 영업망을
이제 확장을 시켰어요.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후발 가입자 있잖아. 이제 나중에 시작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아, 이제 이 사람들의 돈으로 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제 회원 가입해서 사업했던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나중에 들어온 사람으로 그 예전 사람한테 이제 돈을 주다 보니까 이제 그 한계가 이제 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발목이 잡혔는데 자, 그러면서 이거가 이제 조이파 사건 이렇게 보면 이제 스토리 구속 스토리를 보면 2006년도에 이제 내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큰 이제 그 확정은 없다가 2008년도 10월 달에 결국에는 조이팔과 핵심 측근은 이제 사기 혐의로 수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때 피해 및 혐의가 어느 정도 생기냐면 4년간 7만 명에게 5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서 이 가운데 2,900억 원을 챙긴 그런 혐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수배를 했는데 2008년도 10월 달 그거가 있은 후에 두 달 뒤에 12월 달에 조이팔은 수사망을 두고 중국으로 밀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밀항을 했는데 그러고서 한참 이제 그 수배를 했는데 이야기가 2011년 12월 달에 경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심장마비 사망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들리는 이제 그 이야기들은 진짜 조이파이가 죽었냐, 뭐 지금도 살아있지 않냐, 그러면서 살아있는 거를 뭐 목격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그런 발표는 심장마비로 이제 사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2005년도에 그 이제 제이어 네트워크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제 위베스트 이제 인터내셔널 이제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 930억 정도로 하는 그 당시에 이제 매출 순위가 이제 한 5위였던 2004년도 매출 순위를 보면 5위였던 그 STS 인터내셔널이 2009년도에 이제 등록을 이제 취소를 했고 자, 그다음에 2005년도에 이제 매출 순위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이너스티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1728억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도 결국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2008년도에 12월 달에 폐업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내려오다 보면 또 유명한 회사가 있었죠. 선라이더라는 회사. 자, 이 회사 역시 2009년도에 이렇게 500억을 했고 있었는데 2월 달에 이제 폐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월드 종합 라이센스 그래서 이제 매출 순위도 이렇게 13위 정도 이렇게 됐던 회사가 이제 2006년도에는 이제 9위까지 갔던 회사예요. 자, 그런 회사가 2011년 6월 달에 이제 폐업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아이트리샷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 30위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호가 이제 투엘에버로 바뀌어 있고 나머지 이런 회사들은 아메이, NRC, 그다음에 하이리빙, 뉴스킨, 웰티엘, 한국 허벌라이프 이제 이런 회사들은 지금도 일단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이런 시장 매출 이제 성장성을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그래프가 이제 2004년도에 보면 이제 약 뭐 4조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다가 이때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2007년도에 이제 바닥을 찍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제 주수도 이제 제휴 네트워크 마켓 제휴 사건들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아까 이제 위베스트 인터내셔널이 2006년도에 퇴출됐고 그다음에 이 조이팔 금융사기 이제 이거 도주한 것도 2004년도에서 2008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구속됐었죠.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다이너스티 이제 이런 회사들 폐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매출을 회복을 해서 지금 이제 약 5조 정도 매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이제 시스템 소통을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메리케이 코리아 같은 경우도 2012년에 이렇게 달성을 해서 성장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340억, 980억, 1100억 정도 이렇게 하다가
매출이 급격하게 이제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원가입자 숫자가 이제 33,000명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원 수가 13,000명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그 2019년도에 결국엔 이제 폐업을 하게 됐어요. 결국엔 이 사업을 열심히 해보시려고 하셨던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회사가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혔었고, 또 이 회사, 이제 시크릿이라는 회사를 이제 이렇게 보면, 2017년도, 이제 2018년도에 보면 1,6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면서 6위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시크릿이 7만 명 정도의 그런 회원 가입자하고 2만 명 정도가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점차 이게 하향을 하면서 폐업할 당시에는 2만 5천 명의 회원과 이제 1만 명의 수당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런 수당들을 못 받게 된 거죠. 그거 외에도 뭐 미해부, 그다음에 웅진생활건강 뭐 이런 회사들은 또 똑같이 이렇고, 그다음에 몽리스를 이제 유명한 이제 루안코리아도 결국 한 700억 정도 하다가 이렇게 매출이 크게 내려가서 폐업을 했어요. 2023년도에 보면 이제 시크릿이라는 그런 회사 말고도 에이필드, 이제 리니메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80억, 뭐한 60억 정도 되는 회사들도 결국에는 이런 단기 순이익도 마이너스도 나고 회원 등록 수 뭐 이제 줄어들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어, 휴업이나 폐업 조치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냐면, 시스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보면 한 111개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가 지금은 이제 물론 합법적으로 등록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회사들이 이제 그 수익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 오늘 뭐 요약 정리를 해보면 시스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런 회사를 선택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오너들이 사기 행각을 벌인다거나,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다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 회사가 없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시간을 헛소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결론은 시스템 소득을 얻으려면 회사 선택이 엄청 중요하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이제 그 112개사 중에서 이제 50억의 매출을 넘어가는 회사들만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공정거래 112개사 중에 50억을 넘는 회사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석할 테니까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